터널 안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한 3년은 그 깜깜한 터널에서 엄청 힘든 시간을 가졌고 이제 자책도 하고 남을 원망도 해보고 그게 싹 지나가면 어김없이 그 자기 혐오의 시간이 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 정도까지 가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 자신이 미웠던 거죠. 큰 산을 만났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지? 이런 산이 왜 내 앞에 나타났지라고 하지만 넘으면 넘을수록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생기고 그 산을 또 넘었을 때는 항상 이거는 정말 진리더라고요. 항상 어떤 배움이나 선물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사업으로 인생을 호되게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 현장에서 인생을 호되게 배우는 서정선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12월 저희 영상, 책 소개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언폴드라는 책의 작가님이자 브랜딩 디렉터인 김경주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언폴드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한 브랜딩 디렉터이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김경주라고 합니다. 네.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이 사업으로 인생을 호되게 배우는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사업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채널인데 네. 오늘은 좀 특별판인 것 같아요.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거는 사업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역경, 어려움, 이런 예상치 못했던 큰 일들을 통해서 또 부딪히고 깨닫고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경주 작가님의 책이 무너진 나를 일으킨 새벽 드로잉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나의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가지게 되는 나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시작점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언폴드는 그 인생의 사계절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을 계절로 좀 표현을 했고 처음에 이제 이혼을 겪었을 때 사실 급작스러운 사건이라고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계속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날 뻥 터지면 급작스럽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인정하고 마주하고 회복하면서 치유한 그런 기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혼이라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던 것 같으세요? 그때는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되게 완벽한 삶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착착착 살면 그게 되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갑자기 왜 8차선 도로를 되게 열심히 달리는데 그 끝에 급작스럽게 도로가 끊겨 있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평범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공허하면서도 포장된 삶을 살았던 거죠, 사실은. 그런 삶이 되게 안락하고 어떤 부분 안정감을 주니까 그렇게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살 수 있겠다고 했는데 절벽에 딱 섰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계획하고 상상했던 인생이 전혀 아닌 다른 것들이 펼쳐지니까 너무나 당황했죠. 당황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계획적인 사람인데 계획에도 없던 이혼이나 역경 같은 걸 겪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죠. 저는 주부기도 했고 경단을 한 지 10년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전혀 제 머릿속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였다면 그냥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뛰어내리든지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뭐든 되게 쉬웠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와 나의 아이를 위하는 제일 최선의 방법인가. 그치만 이제 또 반대로 그 아이 덕분에 제가 되게 빠르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일을 빨리 시작해야겠다.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것들은 결정을 빨리 좀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 내용 중에 네. 몇 년 동안 생일을 아예 맞아요. 안 챙겼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올해는 챙길 거지, 몇 년 동안 올해 챙길 거지라고 물어본 장면이 있는데 네. 이제 자책도 하고 남을 원망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다가 그게 싹 지나가면 어김없이 그 자기 혐오의 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자기 혐오라는 거는 자책이랑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 정도까지 가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다 보니까 그날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자신이 미웠던 거죠, 그때는. 저도 막 너무 힘든 일이 그때 왔을 때 왜 나한테 막 이런 생각부터 내가 뭘 잘못한 거에로 포커싱 돼서 나를 막 더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더라고요. 우울이 나를 삼켜버렸을 때 이제 시작했던 거가 새벽 드로잉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처음의 시작점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 처음에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유행하는 것들 아니면 외부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쫓았어요. 그 시간들이 헛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적인 건 어떤 것들을 해보셨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왜냐면 혼자 있지 많은 사람 않고. 혼자 있기 싫으니까 혼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조언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잡생각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유행하는 뭐 필사, 운동 여러 가지를 저도 제 어떤 루틴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또 자괴감이 들고 왜 나는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반복을 하다가 사실 정말 시작은 김승호 회장님이 이제 하시는 사장학교에서 100일 동안 챌린지를 하는 거였는데 새벽에 그때 제가 드로잉을 처음 사실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시작점이에요. 원래 그림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경영학도인 거예요. 그림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처음 회사는 심지어 존슨앤존슨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걸 알고서 너무 놀라서 그림을 그려볼 일이 없는 학과 같은데 어떻게 딱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순수했을 때 어떤 취미나 좋아했던 거를 찾는 게 내가 지금 성인이 됐을 때 찾는 것보다 항상 힌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건 다이어리 꾸미기랑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나의 감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해보자. 자기 혐오의 터널 안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명확했어요. 나에 대한 주제여야 되고, 그림이 어떤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아니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이런 거는 조금 고쳐야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유쾌하게 그냥 간단하게 그거를 그림이랑 단어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주제는 무조건 나여야 된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트를 조금 오늘 사실 저도 실제로는 처음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노트가 여러 권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보길 원하시고 해서 이게 좀 해졌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더 느낌이 있어. 네, 너무 이렇게. 저도 사실 인스타 스토리로 보다가 그쵸. 너무 실제로 보는 것도 네. 또 이게 처음이라서 너무 감개무량하게 지금. 낙서 노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낙서를 막 여러 개를 하고 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그날 이제 옮기고 싶은 딱 하나의 메시지만 이 노트에 이제 최종 옮기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맞아요. 본인한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다른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게 아닐까?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게 어떤 보여주기식이었거나 그랬으면 이렇게 오래 지속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순전히 제가 저를 치유하기 위해서 시작한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포인트가 다른 사람한테 닿을 때 저는 그런 게 와닿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진심이 항상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진심과 닿았을 때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위하기 전에 나를 먼저 위해야 맞아요.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항상 나를 뒷전으로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저를 항상 뒷전에 두는데 이 메시지를 볼 때 이 그림과 경주님의 그림과 메시지를 볼 때만은 잠깐이나마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네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그 변화를 느끼셨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영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틀이나 기준이 되게 명확했어요. 그리고 어떤 계획이나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도 있고 약간의 조급함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전공의 틀 안에서는. 근데 그림은 제가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되게 자유롭고 제가 처음으로 이런 틀이 없는데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구나.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조급함, 뭐 완벽주의 그런 것들을 많이 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저를 치유하고 어떤 못난 부분도 인정했다는 게 가장 크게 얻은 거겠죠. 네. 그림 안에서 어떻게 보면 비전공 분야에서 자유를 찾았다. 안정감을 찾았다. 이게 되게 큰 깨달음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장 괴로운 거는 내가 정해놓은 틀에 내가 못 미칠 때 맞아요. 내가 네. 정해놓은 나는 이렇게 기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에 내가 못 미치는 생각이 들면 이제 가장 또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이야기가 또 어떤 분께는 응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 힘들 때 제가 그 조언을 구하러 많이 다녔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제가 조언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작아져 있었고 그때는 어떤 조언은 되게 저한테 오히려 칼이 꽂히는 듯이 항상 해답은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남한테 힘든 사람한테 이제 조언을 건넬 때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런 묵직한 사람들이 좀 기억에 저는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저한테 같이 울면서 반찬을 건넸던 이웃들, 그리고 그냥 묵묵히 옆에서 저 뭐 밥 먹여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거창한 말을 한 사람들보다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저는 그 문장은 네 탓이 아니야. 그 말이 되게 저도 알고는 있지만 또 인정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자꾸 내 탓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에 정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정답을 자꾸 찾으러 다니잖아요. 정답이 있는 것 같고 과감하게 나의 인생 스토리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정답을 찾는 그 기대를 버리고 내 멋진 인생 스토리를,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조급함도 좀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남과의 비교하는 마음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그러면 맞아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을 내가 가는 거. 그쵸. 네. 그래서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그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때의 사건은, 그때 일들은 저한테 선물 같은 일이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그때 너무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런 책을 내고 이런 선영님 채널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들이 너무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힘듦이 이만큼 있었으면 한 2배 되는 선물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큰 산을 만났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지? 이런 산이 왜 내 앞에 나타났지라고 하지만 넘으면 넘을수록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생기고 그 산을 또 넘었을 때는 항상 이거는 정말 진리더라고요. 항상 어떤 배움이나 선물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배움이나 선물을 그 끝에서 기다리고 네. 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한테 갑자기 왔을 때에 대한 그 태도, 어떤 마음가짐이면 더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내일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작가님은 그 10년 동안 전업주부를 저는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모든 일이 다 약간 쇼킹이었는데 엄청난 용기가 있어요. 존슨앤존슨 다니다가 아이를 가지시면서 네. 갑자기 일을 10년을 경력이 단절이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는 정말 엄청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안 하시지만 그 마이몰이라는 가방 브랜드를 하셨었어요. 과정을 조금 나눠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몰이는 제가 이혼하자마자 만든 브랜드였고 브랜드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말이 좋아서 브랜드지 그냥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취업할 생각도 있었는데 갑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아, 그때 제가 10년 경단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 알았고 물론 노력을 했었으면 시간을 갖고 노력을 했었으면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때 저는 이제 바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제일 빠른 방법은 장사다. 제가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경단일 때 집에서. 그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시절이었는데 애기 엄마다 보니까 그때 가방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코백 하나 정도 내가 만들어 볼까 하면서 블로그에서 이미 조금씩 판매를 그때는 취미 삼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살려서 본격적으로 키워보자.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작은 시도들도 없었더라면 마이몰이를 정말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작은 시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와서 더 키운 거죠. 그다음에 너무 다행스럽게 인복이 되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뛰어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아시는 분이 그럼 백화점 팝업도 해보겠냐 이렇게 해서 백화점 팝업의 기회도 얻고 저는 그냥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약간 편견 없이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망설였거나 내가 주부였는데 어떻게 백화점에 나가서 막 세일즈를 하지?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게 다 기회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그리고 되게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몸은 좀 아프고 나중에 막 우울증도 오고 했지만 저를 이제 너무 나중에 돌봤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걸 계속 눌러가면서 참아가면서 했는데 이제 그게 한꺼번에 또 터지면서 제가 이제 이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돈을 벌면 다시 건강에 쓰고 벌면 건강에 쓰고 그런 실패의 어떤 패턴을 제 자신의 어떤 패턴을 찾고선 이거를 끊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해서 일을 하고 맞아요. 번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내고. 제 얘기인가요 지금?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백화점 팝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백화점 팝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는 후배가 또 같이 일을 해보자. 근데 그때 디자인 일을 맡아달라.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가방도 일종의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후배가 하자는 일에 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여러 좀 브랜드를 만나보게 되면서 브랜드 이렇게 컨설팅처럼 일을 또 시작하니까 또 거기서 기회가 오고 저는 그때 벼랑 끝에 서 있었고 현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변화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변화를 하려면 어떤 절박함은 있어야 된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보통 시작을 못하는 게 남의 눈을 신경 써서 시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남의 눈을 신경 쓰는 건 이제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데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남의 눈을 신경을 덜 쓰면서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작게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후회를 안 하려면. 작은 시도들을 여러 가지를 해보면 좀 창피할 수도 있어요. 저도 대부분 몇 년 동안 한 일들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절박함이 있고 자존심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일을 다 하다가 프로젝트를 우연히 맡게 됐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 어떻게 소개 일이 어떻게 됐고, 일러스트도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고 또 그거를 SNS에 올리다 보니까 처음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근데도 올렸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그걸 좋아해서 의뢰를 하고, 그냥 이런 기회들은 또 역시나 내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김 부장 이야기 그 네. 드라마에서 똑같잖아요. 내가 그래도 과거했던 일이 있는데 뭐 맞아. 내가 뭐 이랬었는데 그 생각을 먼저 탈피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두렵지만 작은 시도들을 계속 쌓아가는 게 나중에 어떻게 이어질지 모른다. 네, 맞아요. 근데 제로에서 원 가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맞아요.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뚫고 가셨는지. 첫 걸음마잖아요. 맞아요. 그 첫 걸음마 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시작, 그 첫 변화가 모두에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려는데 망설인다 그러면 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어떤 부분 망설이게 되는지, 그게 남의 눈치 때문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인지 내 편견 때문인지, 남의 눈치가 너무 보인다 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나의 다이어리에 나만의 기록법, 그걸 꼭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을 알면은 그러면 요거를 조금 낮춰보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주변을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작은 것들로 꾸며놓으면 그 시작이 조금 즐거워요. 거창하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머그컵, 내가 좋아하는 연필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나 한 가지는 있어요. 아니면 내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한다? 아침에 어떤 커피 의식, 그거를 하나 갖다 놓고 뭔가를 도전하겠다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랑 친구가 되면서 같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좀 시작이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조금씩 한 발 한 발씩 나가서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네. 지금 말씀 주시는 분들이 다 책에 진짜 메시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진짜 이 책을 제가 너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건 매일 쌓아온 작은 습관이다. 그냥 어떤 날은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날도 있지만 저도. 그냥 이렇게 펼치는 날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냥 순서대로 읽기도 하지만 그냥 그날의 메시지. 그냥 네. 메시지를 약간 행운의 메시지처럼 맞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열거든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막 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꼭 이 책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급작스럽게 역경을 만난 사람들, 그게 꼭 가정사가 아니어도 일에서나 그냥 인생 전반에 항상 우리는 급작스러운 사건들을 예기치 않게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특히 터널 안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한 3년은 그 깜깜한 터널에서 엄청 힘든 시간을 가졌고, 그런 분들한테 또 선물 주고 싶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한테 이제 제일 와닿았던 글과 그림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이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걸 떠나보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되게 거창하고 큰 거를 욕심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딱 다 떠나보내니까 정말 중요하고 작은 사소한 것들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생의 본질이었고 정말 저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었더라고요. 이를테면은 항상 있을 것 같은 부모님의 존재, 그다음에 묵묵히 있을 것 같았던 친구들, 우정, 그리고 뭐 그냥 되게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감사해 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 되게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또 나 눈물 날 뻔했어. 갑자기 부모님의 존재하는데 갑자기 늘 그렇죠. 저희가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깨달으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는 카톡 할 때
감사해요. 맞아. 감사로 끝내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이렇게 뭐 제가 옆에서 맨날 제가 하는 채널 보시지만 또 출연하시는 것도 처음이니까 네. 출연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되게 자연스럽고 편했어요. 역시 음. 선영님 덕분에. 그리고 피디님도 너무 편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작가님이 출연을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책을 저희 해당 썸머국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네. 진짜 그 터널에 있거나 혹은 음. 마음이 힘들거나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 후즈갓 마이테일 네. 출판사와 작가님께서 선물을 조금 주시기로 하셨어요. 와 진짜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네. 어. S24 펀딩을 했을 때 리미티드로 나간 이런 상지사 노트예요.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사이즈도 딱 좋고 요 노트를 같이 드리고 네. 요거랑 또 드로잉이 들어간 달력이에요. 어디 붙이고 아니면은 저기 다이어리에 자리에나 붙이거나 모니터 같은 데 모니터에 붙여놔도. 붙이기 좋은 요거를 네. 같이 드립니다. 책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노트랑 정말 이 그 요거가 달력. 달력까지 이렇게 이거는 사실 살 수도 없어요. 이거 살 수도 맞아요. 없어요. 저도 몇 어. 번 못 받았어요. 살 수도 네. 없어요. 저는 펀딩을 해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펀딩해서 받은 거거든요. 내 돈 내산. 아니 원래 그 티끌도 가방을 네. 주려 했는데 괜찮아요? 선물로? 선물 또 준다고? 그거 어때요? 괜찮아요? 아 너무 좋은데 너무 그거 근데 아니 너무 세 분. 아 진짜 어. 선물 또 주신대요. 아 아니 이거 세 분. 우리 작가님이 사실 저도 되게 애정했던 마이모리를 이제 떠나보낸 거 맞나요? 맞아요. 내가 맨날 계속해줘요 이랬는데 떠나보내고 새로운 브랜드를 곧 런칭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새로운 브랜드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프스타일 굿즈 브랜드고요. 마이몰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티끌이라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작은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에 열광하는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브랜드고 이런 아, 티끌 티끌 백을 이거는 이제 백인백이에요. 그래서 가방 안에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것들. 저는 이렇게 다이어리랑 뭐 저기 차키랑 이런 문구류, 핸드폰. 네, 하고 딱. 핸드폰도 되고 문구류 같은 거 넣어서 그냥 이거를 가방은 바꾸되 항상 이 가방은 백인백으로 넣어서 가지고 너무 잘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세 분께 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저 너무 귀엽죠? 갖고 싶죠?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초대해 감사해요. 주셔서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자체에서 배우는 삶 자체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작가님 나와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판으로 나눠봤는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힘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또 많이 이렇게 퍼 날라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삶에서 인생을 배우는 화장 썸머 김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으로 인생을 호되게 배우고 있습니다.